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운예술대학교 스토리텔링 중간고사에 대한 발표를 진행할 1조 김세희, 안지윤, 전혜인, 박승빈조의 안지윤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왜 우리가 8주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이미지를 하나하나 뜯어보는 시간을 가졌는지에 대한 생각이요. 그냥 노가다 아니었냐고요? 그럴 리가요. 그 시간은 바로 사람과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스토리텔링을 더욱 잘 표현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리서치를 통해 이미지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파악하고 그런 이해를 토대로 이미지를 분석하며 찾아낸 기표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AI에게 더욱 잘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랬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머릿속에서 막연하게 그려지는 이미지를 실제로 표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그 표현된 상상은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더욱 잘 전달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도구를 잘 쓰려면 그 도구의 사용법, 제작자의 의도 등을 알아야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AI라는 도구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법을 8주 동안 진행한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 조는 AI라는 도구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각적 사고방식인 화풍을 주제로 선정하였는데요. 여기서 화풍은 단순한 미적 스타일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화면 속 하이폴리곤을 활용한 게임 아트는 질감과 세부 묘사를 통해 현실의 감각적인 밀도를 재현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접근은 세상을 정교하게 재현할 수 있는 구조로 인식하는 시각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저희는 AI가 보여주는 다양한 화풍의 이미지를 무작정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 그것이 바라보는 세상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갖고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화면에 나온 것과 같이 총 6가지 순서로 진행하였으며 챗 GPT, 나노바나나, 미드저니, 플록스 1,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총 6개의 AI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한국민화 화풍 구현 테스트를 진행한 전혜인입니다. 저희 팀의 공통 목표는 AI가 화풍의 특징을 얼마나 잘 구현하는가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과거의 전통 회화인 민화를 미래 기술인 AI가 얼마나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는지를 주목했습니다. 저는 대중적 인지도를 기준으로 민화 7가지 카테고리를 재정립했고, 이 중 가장 인기 있는 화조도와 문자도를 소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5개의 AI 모델을 사용해 화조도, 즉 모란도, 국화도, 연화도, 매화도 등의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왜곡이 발생했습니다. 핵심적인 문제점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AI 학습 데이터가 사용 중심이라 미나 같은 전통 화풍 참조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둘째, 미나, 한지 질감 같은 전통 키워드를 프롬프트 중간에 넣고 사진 용어와 혼합하면 AI는 이 전통 요소를 장식으로 취급해 사진처럼 구현했습니다. 셋째, AI의 고정관념입니다. 저는 이미지를 제작할 때 미디엄 클로즈업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했는데 이 키워드는 AI에게 앉아서 정면을 보는 자세로 학습되어 있어 앉으라는 키워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앉아있는 모습으로 생성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다음으로 베스트 워스트 로직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문자도 테스트를 또 진행해 보았습니다. 처음엔 AI가 효라는 한자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개와 문자가 조화롭지 못하고 어색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롬프트 구조를 완전히 수정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로직은 미나 스타일, 문자도, 효 한자처럼 가장 중요한 전통적 중심적 요소를 프롬프트 맨 앞으로 명확히 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AI가 미나의 의도를 우선순위로 두고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가장 실패한 경우는 미나 키워드가 뒤쪽으로 밀리고 하이 레솔루션, 브라이트 선라이트 같은 사진 중심 단어가 우선된 경우였습니다. 그 결과 한지 실감은 사라지고 색은 과포화되며 리트리버도 서양풍으로 변했습니다. 즉, AI가 전통의 맥락을 장식적 요소로 처리하는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결론으로 AI는 미나의 외향적인 형태는 일부 구현했지만 행복을 기원하는 상징성이나 독특한 회화적 질감 같은 전통의 본질을 구현하는 데는 명확한 한계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AI가 우리가 원하는 전통 화풍을 효과적으로 얻을 방법은
명확합니다. 사진적 표현을 배제하고 전통적 요소를 맨 앞으로 배치하고 묘사 중심으로 간결하게 프롬프트를 구성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화풍 카테고리를 맡은 1조의 김세희입니다. 오늘은 AI 이미지에서 완벽히 구현되는 만화 화풍 키워드 실험을 요약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화풍 카테고리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AI가 재현하기 쉬운 만화풍을 선별해 카테고리화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그림체나 색감 같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감정 표현 방식과 스토리텔링 구조가 얼마나 인식되고 재현되는지를 기준으로 세부 카테고리를 나눴습니다. 프롬프트 C도 첫 번째는 소년 만화풍입니다. 역동적 굵은 선, 저각구도, 영웅적 톤을 키워드로 고정하였습니다. 또한 소년 만화풍은 감정 클로즈업을 통해 따뜻하고 로맨틱한 무드를 얻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계기칸은 흑백 잉크, 고대비 명암, 크로스 해칭으로 영화적 긴장을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슈퍼디 포름에는 큰 머리와 작은 몸의 과장 비율과 둥근 형태, 채도 높은 팔레트로 귀여움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이버펑크와 여섯 번째 레트로입니다. 사이버펑크는 네온 사인, 비내린 거리 반사 등을 키워드로 지정해 야간 시네마틱 톤을 확보했습니다. 레트로는 스크린 톤과 빈티지 잉크를 사용해서 잡지 지면 같은 질감을 재현했습니다. 네 번째 장은 발광 이펙트, 신화적 분위기로 비현실적인 설득력을 만들었고, 호러 파트는 이토준지 계열의 강한 대비, 왜곡 배경 등으로 불안감을 일관되게 생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만화풍은 사실적 명언과 성숙한 표정으로 현실감을 높였고, 지브리 컬러는 손맛 질감, 노스텔지어의 컬러로 따뜻한 정서를 재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실현한 10가지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AI 각 만화 화풍을 가장 안정적으로 재현할 수 있었던 최종 로직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AI 이미지 베스트 최종 로직의 결과는 장르 문법, 감정 키워드, 재질 키워드, 촬영 구도 이 4가지가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베스트 프롬프트인 소년 만화풍은 영웅적 구도와 저각 시점, 강한 라인워크가 핵심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사진처럼 너무 사실적인 사진풍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느낌은 있지만 스타일이 불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키워드 조합을 조정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밝은 자연광에 강한 선 표현이 균형을 이루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네온 반사광인 스타일 펑크 이미지가 있는데요. 사이버 펑크 만화풍의 같은 경우에는 배경 톤은 좋지만 현대적 느낌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고, 너무 네온 사인이 강하게 완성되면 분위기는 완성됐지만 과도한 대비로 왜곡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이번 실험을 통해서 AI가 단순히 화풍을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감정이 담긴 장르 문법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이 4가지 로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AI를 활용한 게임아트 화풍 구현 테스트를 진행한 안지윤입니다. 우선 저는 게임아트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분류를 진행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게임 그래픽 구분에 관한 여러 연구 논문과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게임아트 위계를 설립한 월드스케일 인터내셔널 기준에 따라 화면과 같은 위계 구분을 정립하였습니다. 이때 수집한 오리지널 이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오리지널 이미지들은 실제 존재하는 게임의 디렉터 인터뷰 속 기술 설명 이미지와 실제 플레이샷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게임아트 분류법을 선정하게 된 계기를 좀 더 설명해보자면, 이런 분류법 속에서 각 단계들은 국제게임 그래픽 대회에서 인정한 가장 대표적인 분류 기준인 것과 동시에 각 단계에 기반을 두는 연속적인 과정이라 하나가 빠지면 게임아트 제작이 불가능한 핵심 작업임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실험에 앞서 주로 사용할 AI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는데요. 화면과 같은 5개의 AI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지정한 키워드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생성되는지 테스트하였습니다. 그중 나노바나나가 입력한 프롬프트를 가장 잘 분석하여 실험 AI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D 게임 아트 실험 프롬프트 로직에 대한 선정입니다. 여기서 프롬프트는 자연어가 아닌 키워드를 사용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자연어를 활용하면 게임이 아닌 실사로 표현되는 오류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그래픽 표현, 모델링, 렌더링 순의 로직이 정해진 이유는 모델링이 앞설 시 하이폴리곤에만 집중되어 표현하고자 하는 그래픽이 표현되지 않았던 것과 렌더링이 앞설 시 과하게 렌더링에만 집중해 물체의 검은색 윤곽선 강조가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델링보다 렌더링이 앞설 시 기존 게임아트 제작 순서에 위배되어 오류가 발생하였기에 그래픽 표현, 모델링, 렌더링 순의 순서로 로직이 정해졌습니다. 그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생성된 AI 이미지입니다. 순서대로 찍은 것 같이 보이는 포토리얼리즘, 강한 광원 효과와 같이 사진을 넘어서 더 과장되게 표현되는 하이퍼리얼리즘입니다. 이를 비교했을 때 하이퍼리얼리즘에서 강아지가 웃고 있는 사진이 훨씬 많았는데요. 이러한 것은 AI가 데이터를 수집할 때 실제 하이퍼리얼리즘을 활용한 게임들이 유저가 더욱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강아지 표정을 웃는 것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2D 게임 아트 실험 프롬프트 로직에 대한 선정입니다. 자연어 프롬프트, 키워드 정의 프롬프트, 그래픽 표현, 제작 기술 순으로 로직이 정해진 이유는 키워드로 프롬프트 작성 시 캐주얼, 플랫, 만화 모든 화풍이 혼합되어 제대로 그래픽 표현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보통 2D 그림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 키워드가 아닌 자연어로 입력하는 유저들이 많아 AI가 학습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연어 프롬프트임에도 키워드 정의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제작 기술의 언급이 앞설 경우 요청하지 않은 꾸밈 요소들이 등장하여 자연어 프롬프트, 키워드 정의 프롬프트, 그래픽 표현, 제작 기술 순의 로직이 정해졌습니다. 그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생성된 AI 이미지입니다. 순서대로 픽셀 아트, 간단한 형태의 플랫 아트, 밝고 간단한 묘사의 캐주얼 아트, 만화풍 아트입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알아낸 점은 AI 이미지 생성 시 영어로 프롬프트를 작성했음에도 AI 프로그램이 해당 프롬프트 속 키워드를 인식하지 못하는 언어 오류로 원하는 이미지가 화면처럼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키워드 정의에 대한 프롬프트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구글 딥마인드 보고서에 의하면 제가 사용한 나노 바나나는 인도의 데이터를 가장 많이 학습하였기에 아무리 영어 프롬프트여도 오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알아낸 점은 베스트 AI 이미지를 생성하려면 3D에서는 이번 로직 위계를 활용해 묘사가 많은 프롬프트보다 간결한 키워드 프롬프트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2D에서는 3번 로직 위계를 활용해 묘사가 많은 자연어 프롬프트를 사용해야 하며 이때 사용한 키워드의 정의를 설명하는 프롬프트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내가 원하는 감도의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안녕하세요. 팝아트 키워드를 주제로 AI 이미지 테스트를 진행한 박승빈입니다. 저는 여기서 AI가 팝아트라는 넓고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화풍 또는 스타일을 잘 구현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았습니다. 이미지 테스트를 진행하기 전에 팝아트라는 대주제를 세우고 작가를 중분류의 기준으로 세워 대중들의 인식과 이해도, 앞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그 작가들의 화풍과 예술적 특징을 소분류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AI 이미지 테스트를 진행한 건 총 5가지로 재정립하였고 각각 다른 느낌의 아트 스타일을 추구하는 작가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알아볼 작가들은 앤디 워홀, 키스 헤링, 무라카미 다카시, 제프 쿤스, 데이비드 호크니 총 5명의 작가들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미지 테스트를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작가는 앤디 워홀의 팝 아트 스타일인데요. 상단에 왜 워스트 프롬프트가 만들어졌는지 나와 있고 중단에는 오류 수정하는 과정들과 아래 프롬프트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워홀의 어두운 부분은 전면 패턴 처리하는 것과 평면적인 색조를 중점으로 이미지를 생성해 보았습니다. 이 페이지는 앤디 워홀의 이미지를 생성한 것 중 베스트 프롬프트 로직에 관한 설명과 이미지 오른쪽에 프롬프트를 기재해 두었습니다. 하단에 오류 수정하는 과정을 기재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로 볼 작가는 키스 헤링의 팝 아트 스타일입니다. 저는 키스 헤링의 미니멀한 그래피티, 평면적이고 선명한 색상에 주목해서 생성해 보았습니다. 키스 헤링의 베스트 프롬프트 로직입니다. 세 번째로 볼 작가는 무라카미 다카시의 팝 아트 스타일입니다. 저는 다카시 특유의 색채 대비 네온 색상을 중점으로 생성해 보았습니다. 다카시의 베스트 프롬프트 로직입니다. 네 번째로 볼 작가는 제프 쿤스의 팝 아트 스타일입니다. 저는 제프 쿤스의 풍선 금속 조형물 느낌에 주목해서 생성해 보았습니다. 제프 쿤스의 베스트 프롬프트 로직입니다. 다섯 번째로 볼 작가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팝 아트 스타일입니다. 저는 호크니의 강렬한 원색과 두드러지는 유화 붓터치에 주목해서 생성해 보았습니다. 호크니의 베스트 프롬프트 로직입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은 이미지가 작가의 아트 스타일과 완전 싱크율이 비슷하지 않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팀 실험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요약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베스트 프롬프트 작성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한국 민화풍은 프롬프트 작성 시 사진적 표현을 배제하고 전통적 요소를 문장 앞부분에 배치한 간결한 모사 중심 프롬프트여야 하며 만화화풍은 작성된 로직 위계에 따라 실제 만화의 요소들을 서술하는 키워드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게임 아트 화풍의 경우 작성된 로직 위계에 따라 AI는 나노 바나나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3D 게임은 키워드 중심, 2D 게임은 자연어 중심 프롬프트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주의해야 할 프롬프트 작성법입니다. 한국 민화풍과 만화 화풍은 한계가 있으므로 여러 번 시도를 해야 하며 게임 아트 화풍은 2D 만화풍 게임 아트 제작 시 매우 세세한 디테일 묘사 필요와 게임 특성상 다국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므로 AI 프로그램 내 주 기반 데이터가 영어 혹은 한글이 아닐 수 있으니 키워드에 대한 정의 서술이 필요합니다. 팝아트 화풍은 사진과 관련된 키워드를 화면과 같이 생략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도출된 결론은 우리가 AI 이미지를 통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에서 바라보는 세상을 잘 전달하려면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시선을 먼저 확실하게 이해해야지만
그것이 AI로서 표현될 때 무엇이 잘못되었고 수정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